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비트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듬, 비트, 박자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거든요. 우리가 무슨 16비트, 8비트 뭐 이런 식의 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트가 뭘까? 정확한 정의가 뭘까? 찾아보고 알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비트라는 거는 연속적인 리듬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한 곡 안에서 특히 드럼을 잘 보세요. 드럼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 주법이 잠깐 달라지거나 아니면 앞부분과 뒷부분, 뭐 중간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리듬은 비슷해요. 네. 갑자기 4비트였다가 갑자기 8비트가 된다거나 갑자기 16비트로 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비트로 쭉 가는데 주법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뭐 아예 전환이 되거나 그렇지 한 곡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비트가 뭔지 우리가 개념을 좀 알면 리듬을 따라가기에 또 같이 맞춰보기가 좀 쉽겠죠. 일단 우리가 숫자가 붙어 있는 비트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4비트는 4분음표가 줄을 이루는 리듬, 8비트는 8분음표가 줄을 이루고 16비트는 16분음표가 줄을 이루는 그런 리듬의 패턴입니다. 4비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드럼을 연주할 때 원, 투, 쓰리 이게 기준이에요. 한 박 기준. 그러면 4비트, 4분음표가 중점적으로 나와요.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4비트로 연주하는 건 흔하진 않아요. 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고 8비트 같은 경우는 8분음표로 쪼개는 거예요. 원, 투, 셋, 넷, 쿵, 쿵, 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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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퉁, 퉁, 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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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계속해서 8분음표가 깔려 있죠. 거기에 악센트를 어디에 주느냐. 어떤 드럼 중에서도 어느 악기를 치느냐, 뭐, 하이햇을 치느냐, 심벌을 치느냐, 뭐, 텀을 치느냐, 그게 뭐, 스네어를 치느냐, 그게 다르지만, 주로 흘러가고 있는 건 8분음표예요. 그죠? 그럼 16비트는 16분음표가 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 2, 3, 4, 두쿠투쿠빠, 두쿠투쿠투쿠빠, 두쿠투쿠투쿠빠, 두쿠투쿠투쿠빠. 일단 16비트가 계속 깔리고 있죠. 16분음표가. 그걸 비트라고 해요. 이 차이를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통 느린 곡에서의 비트는요, 특히 피아노에서는 숫자 비트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곡 안에서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앞부분은 한 4비트로 쳤다가 중간에서 한 8비트로 쳤다가 끝에 가서는 16비트로 쳤다가 이렇게 점점 진행된다는 느낌으로 갈 때가 많아요. 피아노에서는 피아노 피아노에서 느린 곡은 숫자 비트는 큰 의미는 없어요. 드럼이나 그런 리듬 악기랑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빠른 곡 같은 경우는 달라요. 빠른 곡은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리듬이잖아요. 이게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치면 막막해요. 어떤 식으로 주법을 쳐야 될지 막막한데 빠른 곡은 워낙 다양해요. 어, 이렇게 숫자로 비트가 붙은 경우도 있지만 리듬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셔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윙 또 들어보셨죠? 네. 셔플이랑 스윙은 좀 달라요. 다른 의미예요. 셔플은 부점의 연속이에요. 부점. 스윙은 3년음의 연속이거든요. 3년음. 8분음표 3개가 모여서 한 박이 되게끔 하는 원래는 8분음표 2개가 모였을 때 한 박이 되잖아요. 근데 세리따는표는 8분음표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억지로 한 박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8분음표 3개로. 그래서
셔플 같은 경우는 이게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잖아요. 그러니까 한 박에 4분의 3과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스윙은 3등분한 거에서 3분의 2와 3분의 1이에요. 박자라는 거는 내가 음을 얼마나 길게 누르느냐, 그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박을 이렇게 같은 길이로 봤을 때 셔플은 4등분 해서 4분의 3과 4분의 1이고요. 스윙은 3등분 해서 약간 3등분 아닌 것 같은데 3등분 해서 3분의 2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셔플보다 스윙이 좀 더 부드럽겠죠. 셔플은 정확하게 읽으면 따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 앞에가 되게 길고 뒤에 이 음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스윙은 요게 약간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단다단다단다단다다가다다가다단다단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셔플은 원래 앞박에 강이 붙고요. 스윙은 뒤에 강박이 붙어요. 요거 다시 표시해 볼게요. 앞에 강박, 뒤에 강박. 강박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교회 반주를 할 때는 셔플이랑 스윙을 사실 별 구분 없이 써요. 오히려 이런 약간 둘이 섞인 느낌으로 많이 해요. 리듬은 스윙인데 뭐 악센트가 앞에 붙어. 약간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해 뜨는 데부터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해지는 데까지 빰빠바빠빰빠바빠 이런 느낌이죠.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스윙이에요. 그 리듬의 등분을 보면 만약에 정확하게 셔플로 부른다 그러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부르지 않잖아요. 사실 부드럽게 부르죠. 찬송가 셔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부드럽게 부르잖아요. 만약에 진짜 셔플이라고 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원래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르기 편하게 부르잖아요.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연주하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스윙처럼 치게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사실 실제로 교회 반주를 할 때는 그 리듬의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중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인도자가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차이를 두고 쓰진 않지만 어쨌든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그러면 스트레이트와 셔플은 제가 이제 8비트 빠른 곡 할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스트레이트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쫙쫙쫙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8분음표 스트레이트. 자, 8비트 스트레이트다. 그러면 8분음표가 쭉쭉쭉쭉 가는데 악센트를 뭐 어디다가 찍겠죠. 뚠뚠따 뚠뚠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거고 셔플이다. 약간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달라요. 스트레이트랑 셔플은 완전히 다른 게 티가 나요. 확실하게. 예. 제가 이게 실제 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피아노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뭐 보사노바. 대문자로 적어야 되나? 자, 라틴, 뭐 펑크 이런 거는 리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장르의 이름이기도 하죠. 네,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곡들인데 그 곡들이 장르의 이름이 되기도 해요. 이런 리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반주할 때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뭐 알아두면 좋은데 이건 연주력이 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리듬이어서 재즈 피아노에 가깝거든요. 네, 보사노바는 제가 또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곡으로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맛보기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이 비트가 뭐냐라는 이 이론의 얘기를 쭉 해봤는데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별표 100개 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리듬, 비트,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리듬인지, 무슨 비트인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반주하고 합주를 할 때 진짜 전공생들이 아닌 이상은 야, 오늘은 우리 스윙으로 한번 해보자. 16비트 스윙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곡을 연주를 해요. 하는데 서로 맞춰보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뭐 되게 전문적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악기와 맞추는 능력, 맞추는 능력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누가 리듬은 이렇게 치는 거야,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타를 봐요. 드럼이 있다 그럼 드럼이 치는 손을 봐요. 그리고 내 손이 그 사람들의 손과 비슷하게 흘러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치다 보면 뭔가 저 사람들랑 내가 안 맞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좀 요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좀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랑 어긋나지 않게 갈 수 있을까? 네. 우리 반주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합이에요, 합. 말이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어,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내가 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가 편할 수 있게, 회중들이 편하게 찬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합주하는 사람들과 어긋나지 않게, 예, 그러면서도 좀 더 전문성을 더한다면, 아, 이 사람이 나올 때 내가 좀 빠져주고, 내가 나올 때 저 사람이 좀 빠져주고 하는 이런 약간 합주의 실력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피아노 혼자서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주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주자예요. 예배를 돕는 역할이에요.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더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리듬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인도자, 회중, 다른 악기가 부르는 그 스타일을 내가 맞추도록 해봐야 돼요. 인도자가 박치일 수도 있어요. 회중들이 노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받쳐주는 거지 내가 끌고 나가려고 하면 이게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듬이라는 거는 맞춰주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합주하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곡, 좀 리듬이 어렵다, 내가 꼭 연습해보고 싶은 곡이 있으면 그 곡의 음원을 틀어요. 그리고 귀에다 꽂아요. 한쪽만 꽂아서 한쪽은 음원을 듣고 한쪽으로는 피아노 건반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데 이 음원에 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치려고 해보세요. 뭐 정확하게 드럼이 어떻게 치고 있고 베이스가 어떻게 치고 그걸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랑 비슷하게 가려고 해봐야 돼요. 네, 이것도 물론 그냥 코드만 겨우 아는 정도인데 이게 될 리가 없겠죠. 내가 쳐본 리듬이 다양하게 있으면 요게 좀 돼요. 그래서 반주법 우리 레슨 강의에서 8비트 빠른 곡, 16비트 빠른 곡, 뭐 보사노바 뭐 이런 식의 제가 리듬을 제시했던 거 있죠. 8분의 6박자 이런 리듬의 곡들을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셔야 그냥 들었을 때 비슷하게 뭔가 나오지 그냥 무턱대고 코드밖에 칠 줄 모르는데 지금 4비트도 겨우 치는데 이게 될 리는 없어요, 물론. 그래서 일단 충분히 기본적인 게 연습이 되어 있다면 네, 음원을 틀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걸 평소에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합주를 하거나 실제로 반주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약간 잔소리 같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그 다음 곡에서 정확히 이 곡에서 이 리듬과 저 리듬의 차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봐야 알아요. 말로만 이렇게 이론으로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피아노로 가서 보여드릴게요.